안녕하세요. 시문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피해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좌에 돈을 옮겨라, 수익을 보장하겠다 등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화를 받았는데 의심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전화 통화를 녹음하시고 전화번호와 함께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법무팀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우선은 지금 관세 전쟁이 좀 더 격화되고 있죠. 더 격화되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254%까지 막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렸죠.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245%까지 인상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시진핑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졌죠. 코스피도 지금 1.2% 빠졌고 코스닥도 그 700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보면 개인들은 코스닥하고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저점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저점 아닙니다. 저점 아니고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점차 시장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 저점이 아닌데 금송아지님 예 반갑습니다. 어, 저점이 아닌데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다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때 들어가셔야지 아무 때나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이때가 저점인가 하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죠.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좀 빨리 치고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또 어제 또 지금 뭐 제가 X에서 올려드린 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뭐 미국이나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이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린 겁니다. 갈라치기 한다. 브릭스는 브릭스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돌 거고 그다음 미국을 중심으로 도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기축통화, 달러 기축통화가 어느 정도는 권위를 좀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자,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내용들은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 없었습니다, 오늘. 뭐 그래도 원도 파이낸스 오늘 코박토큰 스텔라 루멘 오피셜 트럼프 베이비 도지 하기로 했죠.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거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축하자. 중국 압류 암호화폐 놓고 논의 활발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홍콩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가서 그 비트코인을 매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중국에서 좀 잡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범죄에 연루가 되고 또 국부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안화가 밖으로 유출된다는 게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작년부터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부터죠. 재작년부터 작년 계속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고 했는데 이제야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막 국부 유출이 된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미국과 전체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분명히 제재를 좀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비트코인을 자체적으로 또 비축하는 그런 안도 마련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올라가요. 어차피 올라갑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 기업들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이나 전체적으로 다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엊그저께 뭐 미국 방문한 엘살바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비축한다. 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비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미야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나머지는 뭐 오늘 커다란 일은 없었어요. 커다란 일은 없었고, 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뭐 엊그저께 봤던 그 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스웨덴이 이제 비트코인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엔비디아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어느 정도 풀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혼다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 시설을 옮겼던 미국에서 생산을 늘리겠다. 일본은 뭐 미국에 거의 뭐 충성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서는 미국의 극도스러운 뻔뻔스러운 관세 전쟁이 곧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계속적으로 콜을 부르고 있어요. 제발 나와서 전화 한 통 해라. 이렇게 콜을 부르고 있는데, 중국 끄떡도 안 하죠. 뭐 중국의 보잉 제트기 인도를 전면 중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이번에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미국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진퇴양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관세 전쟁을 더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쓰러지게 됩니다. 미국 경제가 쓰러지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정말 그때부터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 지금까지 지표가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믿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가는데 이제 5월에 발표될 4월에 CPI 지수나 PPI 지수 뭐 노동자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더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두려운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뭐 리밸런싱 한다고 해서 이번에 들어온 게 2조 달러 정도죠. 그것을 갖다가 리밸런싱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식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 이렇게 잘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잘못된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 자, 그래서 중국에게 계속적으로 콜을 보냈는데도 중국에서 지금 물밑 협상도 안 한다고 합니다. 물밑 협상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하겠죠.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어 그래서 지금은 물밑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무언가 하나를 내놔야 되거든요. 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소리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우리들한테 비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누가 이겼구나 이렇게 제가 손을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XRP ETF 승인 유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좀 먼 일정입니다. 10월 이후에 나올 거니까 뭐 그전에 뭐 솔라나가 더 유력하다, 뭐 도지코인이 유력하다, 뭐 XRP가 유력하다, 뭐 별력이 다 나왔습니다. 별력이 다 나왔는데 이건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알아요. 그렇지만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했잖아요. 갈링하우스가 비축 자산에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ETF 승인도 될 것이다.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뭐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뭐 4번 정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이야기가 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간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앞전에 갈링하우스가 인터뷰할 때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20만 달러 간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그냥 단순 비교를 해드렸죠. 거의 한 2분의 1 정도, 예전에 7배 정도 올랐는데 거기에 2분의 1 정도 자른다. 잘라서 3배에서 4배 정도 오른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분명히 올해 안에 5자리 숫자 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제가 오픈 채팅방을 열어놨죠. 오픈 채팅방을 열어놨는데 전준호님 방송 시작하셨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방송 시작했습니다. 링크를 모르시나? 방송 시작했고 링크를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링크를 한번 얼른 보내드려.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 보면 왜 이때 이렇게 매수를 하라고 하지 매수를 이야기도 안 했느냐. 아, 열공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호진님 반갑습니다. 바로 들으셨네요. 그래서 왜 매수를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물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바로 말씀드렸어요. 어제 라이브 때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어제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 매수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일님 반갑습니다. 어제 뭐 영상 그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시죠? 오늘 왜 매수가 안 들어가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여기다. 자, 보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우리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어제 것을 한번 띄워볼까요? 어저께 오늘 거고 어제 거를 한번 띄워볼게요. 간단히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걸 계속적으로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 리플하고 도지밖에 못해요. 다른 건 못하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참여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3,259원과 그 다음에 2,7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지금 장대 양봉의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3분의 1 지점 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하락 시그널에 있는 이 상단을 3,259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게 3,259원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다고 하면 윗꼬리를 이렇게 다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오늘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고, 두 번째는 돈을 갖고 와서 한번 물량을 받아보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뚫어낸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 분명히 들이파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급락을 시켜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누구를 떨궈낸다? 바로 개미 투자자를 떨궈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절대 기억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제 영상도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XRP를 왜 매수를 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XRP 관련해서 살짝만 쳐다봤고, 지금 현재 3,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2,800원대까지 빠졌죠. 2,800원대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2,700원에서 거기에서 저점을 찍어낸 다음에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제가 어저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래꼬리 길게 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이 앞전에 2,488원 제가 말씀드린 그 아랫단까지도 분명히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단순히 횡보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00원은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세워지는 그 구간, 두 번째 구간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이파고 또 고래들의 거래량이 매수의 그 흐름이 보인다고 하면 그때가 매수의 구간이다.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또 이럴 때 또 매수하지 마시고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정도는 더 충격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식시장도 지금 한 번 정도 더 충격파가 나올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전부 다 지금 차트의 흐름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한 번 정도 더 빠지거든요. 한 번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V자 반등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조정을 주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충격파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관세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책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눈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시진핑이 물러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시진핑이라는 것은 거의 황제예요, 황제. 황제인데 우리들의 황제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시진핑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시진핑이 정치 생명 끝나게 되면은 그 아래에서 또 누군가를 추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의 뭐 시진핑이 계속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장기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장기 집권을 하고 이후에 어떤 사람을 앉힐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를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진핑과 황제의 그런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물러선다? 절대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대두나 원유나 뭐 다른 것들을 아무리 갖다 붙여봐야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눈알 깜짝 않는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에 경제 성장이 12% 정도, 12%, 10% 정도 됐다고 하죠. 두 자리 숫자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0%에서 11%그 사이인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3% 했어요. 13%였기 때문에 그때 미국의 관세를 10% 붙였을 때도 13%가 됐습니다. 그러면 관세를 많이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미국에 수출할 필요가 없고 다른 곳에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경제가 조금 더 탄탄해졌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바쁜 것은 미국뿐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4월 달 안에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미국이 더 이상 갖고 가면 5월 달부터 4월에 CPI 지수나 PPI 지수 뭐 노동성 생산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리 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소님, 뭐가 죄송한가요? 매수했다. 매수한 것 때문에, 그 상관없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안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죠. 어제 들어오셨는데 만약에 매수하셨다 그러면 진짜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오늘은 새벽 2시 15분에 연방 의장, 연방 준비제 의장 파월의 연설이 있죠. 파월의 연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데 뭐 주식 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여러분 TV도 보시고 막 그렇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다루고 있고 다른 뭐 한국경제나 매일경제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녁 9시 반에 근원 소매 판매 이 부분도 좀 나오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예측치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예측치 0.4인데 그대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측이 1.4 정도 나오는데 거의 뭐 시장 예상치랑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시장 예상치랑 거의 비슷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내일 같은 경우에 파월 의장의 그 입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그 XRP 영상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이야기했어요. 파월이 과연 트럼프에게 손을 내밀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 부분 한번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 15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하면은 2시 15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10시 반 정도 되고 뭐 씻고 어찌고 그러면 11시 됩니다. 그러면 1시, 2시 12시, 1시, 2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1시 반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1시간도 못 자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시에 끝나고 나면 거의 3시죠. 3시에 또 들어가면 한 3시 반.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로 해서 진행을 좀 빠르게 하고 나머지 이제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로 좀 짧게 임팩트 있게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2시 15분에 또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뭐 라이브 방송 해야 되죠. 동시 통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보통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 6시에 출근합니다. 6시 출근해서 전체적인 흐름도 보고 그리고 뭐 간밤에 뉴욕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보고 다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한 다음에 오늘 우리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부분은 살펴보고 또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보고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그래요. 6시부터 지금 이것을 하면 9시 그러면 이번에 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온도 파이낸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파이낸스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지금 온도 파이낸스가 많이 빠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실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전에 지금 11월 달이 작년 11월 달에 11월 10일 날입니다. 11월 10일 날이 그 전에 여기 보면 그 전에 고점이었던 이 부분을 돌파하는 뭐가 생겼냐면 그때가 바로 기준봉이 생겼습니다. 11월 10일이 기준봉이에요. 왜냐하면 기준봉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차후에 나중에 보더라도 아실 겁니다. 뭐냐면 여기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고점을 뛰어넘는 양봉이 일어납니다. 그 양봉이 바로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고점을 뚫어내고 양봉이 생길 때 그게 기준봉이 되고 그 기준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이 이게 기준봉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정고점을 뚫어내잖아요. 장대 양봉을 뚫어냅니다. 뚫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도 양봉으로 뚫어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다? 바로 어제가 바로 기준봉이었구나. 자, 여기서 보면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정고점을 뚫어내죠. 여기서 뚫어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양봉을 쭉 끌어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구나.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 장대 양봉을 깨는 흐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이 시가를 깨지 않으면 뭐다?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고래들이 나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가를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적으로 도망쳐 하겠지만 시가를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때 장대 양봉을 그대로 지키면서 시가도 지키면서 그대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신호만 여러분 정확히 파악하시면 절대적으로 어디에서 매수를 하느냐 이것을 물어볼 필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강하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한 4번 정도 찾아오셨어요. 4번 정도 찾아오셔가지고 임칠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번 정도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들으셨어요. 차트 설정법부터 시작해서 다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우시고 그렇게 트레이딩 하시고 했는데도 못 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그리고 트레이딩을 했다고 하면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시도가 정확히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뒤도 안 돌아오고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때 막 지르는 거예요. 막 지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봉을 정확히 잡으면 11월 10일 날 1064원부터 1167원이란 말이에요. 시가가 1064원이었고 종가가 1167원이었습니다.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그러죠. 양봉이니까 시가가 밑에 있고 종가가 위에 있는 거 여러분 이건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가가 만들어지는 11월 10일 날
기준봉이었었고 기준봉의 시가와 종가를 쭉 한번 이어봤더니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대로 이어봤더니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기준봉을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뭐가 생겼다?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받쳐주고 있죠. 언제입니까? 4월 7일 날 998.1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때가 아래 꼬리 길게 달 때입니다.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종가상으로 1129원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1064원에서 1167원. 근데 1129원이잖아요. 그 안쪽에서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뭘 했다?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냥 뺐을 거예요. 근데 4월 7일 아이고 막 열 받고 있는데 열 받고 있는데 얘가 열 시키면 안 됩니다. 자, 4월 7일 날 이렇게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올려놨잖아요.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올려놨는데 4월 7일 날 만약에 여기서 완전히 깨버린다고 생각하면 4월 7일 날 아예 그냥 뚫고 내려갔어야 돼요. 998.1원도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장대 양봉 세웠단 말이에요. 장대 양봉 세우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분의 1 지점 위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상승에 만든다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게 매수 신호다. 그런데 매수 신호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도 아직 매수의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점은 찍었지만 매수의 자리는 아니다. 근데 야, 그러면 998.1원에서 사면은 진짜 저가니까 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서 사고 나서 며칠 기다렸습니까? 지금 현재 며칠이에요? 여기 보면 하루, 이틀, 3, 4, 5, 6, 7, 8, 9 9일 동안이 지났어요. 10일이 다시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매수 신호가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나서 10일 동안 계속적으로 그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게 더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10일이 아니라 20일, 30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0일까지 여러분들 진짜 이거 하나 998원, 998.1원에서 샀는데 이거 추가적으로 더 여기에서 더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견디지 못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난 존버해.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왜 어제부터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제가 심리학에 대해서 진짜 도강을 하면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가 주식시장이든지 코인시장이든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버티지를 못해요. 마음만 조급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내 계좌가 빨갛게 만들고 싶은데 내 계좌가 아직도 파란색이고 마이너스 50%야. 내가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당겨서 여기서 저점에서 사서 단가를 낮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이걸 복구해야 되겠다. 왜? 옆에서 쪼아니까 옆에서 뭐라 하니까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왜 거기다 투자해서 이렇게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왜 거기다 투자해서 지금 마이너스 50% 되냐 마이너스 60%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남편분이 또 아내분한테 야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거 하냐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서 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돈 빌려서 하면 그 돈에서 절대 마이너스 통장이라 생각하지 말고 절대 뺏었으면 안 된다. 그것이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만 돈을 빌려서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면 절대 돈을 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마이너스 통장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일 후에 2, 3일 후에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시 생각해서 돈이 없어서 매도를 했는데 돈이
늦게 나오니까 이게 급전이 또 필요하니까 또 딴 데서 이렇게 보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급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팔면 그날 돈이 들어옵니다. 그 팔자마자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나 마이너스 통장 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1억 원을 투자해서 내가 마이너스 통장 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이나 두 달 되면 없어집니다. 1억 원이 없어진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씀씀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1억 원이 그냥 마이너스 통장처럼 생각해요. 나중에는 무뎌집니다, 사람이. 제일 초반에는 야, 이거 빼면은 안 되는데, 이거 빼면 안 되는데 했는데 처음에 빼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일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빼다가 나중엔 1000만 원, 500만씩 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없어집니다. 1억 원을 어떻게 뭐 한두 달 안에 쓰냐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억 원 금방 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가가지고 뭐냐 몰래 내가 빌려놨는데 와이프가 뭐 차가 별로 안 좋아서 이걸 하는데 그러면은 그래 내가 질러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정말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의를 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에 들어오신 것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셨잖아요. 뭐 다른 난 뭐 투자를 하게 들어왔다 뭐 여기에 뭐 주식시장 들어오신 분들도 야 여기에 내가 이 회사 믿을만 하니까 이 회사에 투자하기 들어왔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식에게까지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투자지만 내 때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해결해 버리잖아요. 매도를 해버리고 돈으로 그냥 바꿔버리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그 돈을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해서 지금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제일 큰 목적은 그거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다.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게 역으로 되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도 파이낸스 이야기하다가 엄대로 막 이렇게 가버리는데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11월 10일이 기준봉이에요. 기준봉이고 1064원과 1167원이 기준봉의 시가와 종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1064원 아래쪽으로는 이제부터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4월 7일 날 998.1원까지 빠지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떻게든지 시가만 지키면 된다. 아래 꼬리가 아무리 달려도 마지막 종가상에서 끌어올리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4월 7일 같은 경우에 종가상 1129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64원과 1167원 사이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완전히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야 될 게 뭡니까? 매수의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매수의 정확한 타점이 나와야지만 그때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매수의 타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저까지 잡았다. 아 그래 1000원에 잡았어. 1000원에 잡아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까? 10일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도 아직 매수 시점이 나오지 않았죠. 자 매수 시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빨간 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빨간 선이 노란색 선, 골드선 밑으로 쪽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10일이 아니라 20일, 30일까지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예, 하늘군주님 어서 오십시오. 별로 늦은 거 아닙니다. 늦은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단기적인 저항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인 1256원부터 1347원 이 음봉이 있거든요. 이 음봉이 단기적인 저항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1347원, 1350원 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하락 추세의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단을 뚫고 거기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기서 반등하면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347원이 단단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높게 본다 하더라도 1347원에서 1350원 거기가 좀 두터운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고 원도 파이낸스는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점은 찍었다. 저점은 찍었지만 아직 매수의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상단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겠는데, 이게 골드선 아래쪽으로 숙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도 뭐 XRP 같은 경우에도 고개를 들고 있다가 고개를 숙여버렸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떻게 된다? 조금 더 이 장대 양봉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3분의 1 지점에서 계속 위에 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횡보의 구간을 다시 한번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번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1,000원 밑으로 빠져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깨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900원, 1,000원 아래대로는 뭐 아래꼬리 한번 달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몸통식으로는 나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다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지금 막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라이브에서 뭐 채팅방에서 매수하신 분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매수 신호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최근에. 왜냐면 언더 파이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11월 10일 전에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매수 신호가 여기서 딱 노란색이 나왔었고 십자봉이 나왔었고, 여기서도 그러죠. 자, 쭉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서 십자봉 한번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매도하세요. 여기서 매도하세요. 매도가 하나, 둘, 셋, 네 번이 나왔습니다. 네 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버리죠. 매도 신호 나온 다음에 그냥 막 끌어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봉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 선만, 두 개의 선만 안다고 해서 뭐 기준봉을 찾거나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을 때 과연 여기에서 저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기준봉을 찾아서 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구나, 이런 것을 아셔야지 이 차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차트 설정만 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차트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십자봉 차트. 그러니까 이 십자봉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들 진짜 매도 거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이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뒤돌아보면 야 진짜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십자봉이 나왔죠. 십자봉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여기 매수하기 전입니다. 지금 보면 11월 10일 전이에요. 11월 10일이 이날이니까 11월 9, 8, 7, 6, 5, 4, 3, 2, 3일날 11월 2일, 3일날 십자봉이 나왔습니다. 십자봉이 나왔어요. 십자봉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꺾어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죠? 바로 떨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개미들 떨구기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음봉이 나왔습니다. 5번 음봉이 나오면서 아예 그냥 폭포수처럼 내리 꽂아버렸단 말이에요. 내리 꽂아버렸으면 여러분 여기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주고 샀어요. 근데 여기서 7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30%, 만약 30%, 40%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꺾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봉과 이 십자봉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봉이 생겼을 때 내가 매수를 할 것인지 매수를 안 할 것인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있던 고점이 있단 말이에요. 고점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정말 안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십자봉 생겼죠. 십자봉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정고점을 뚫어내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십자봉 생기고 나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뚫어내긴 했지만,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뚫어내다가 다시 한번 꺾이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고점을 뚫어내는, 십자봉이 생기고 이 전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이대로 그냥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먼저 십자봉이 생길 때 이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내리꽂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이거. 어떤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까지 만들어버려요. 한 2, 3일 안에 마이너스 50%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왜? 개인 투자자를 떨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3, 4일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1억은 투자했어요. 근데 3일인가 4일 정도 됐는데 마이너스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흐름인데 못 견뎌요. 그래서 심리학이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래들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 속에도 말씀드렸지만 챗GPT에게 물어보면 고래들이 심리학 연구센터를 운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운영한다고 나옵니다. 운영한다고 나와요. 운영하는 게 정식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관련해서 투자에 대해서 연구하신 그 분들 중에서 거기에서 논문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심리학을 어떻게 애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해 보면 나는 다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좀 배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 설정법부터 전부 다 좀 알려드리려 할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박 토큰입니다. 코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저녁 아마 10시 정도 되면 영상 올라갈 겁니다. 예약을 좀 걸어놨어요. 예약을 걸어놨는데 코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슈팅 주고 급락시키고 슈팅 주고 급락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여기에서 보세요.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오죠. 갑자기 튀어 올라오면서 이때 뭐 장대 양봉 뭐 위로 빔을 쭉쭉 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위로 빔 쏘면서 그냥 올라갈 듯 하더니 그대로 내리 꽂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계속적으로 쭉쭉 하락돼 버리죠. 그러면 이전에 그 장대 양봉이었던 그 시가까지 끌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를 깨지 않죠. 시가를 깨지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아직까지 거래들은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들이 여기서 다 팔지 않고 여기서 보면 음봉이 쭉 내려올 때 다 팔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양봉을 쭉 끌어올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고점까지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거래량이 섰죠. 자, 이럴 때가 뭐였었냐면 얘들이 마지막으로 털고 나가는 거예요. 털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대 양봉 후고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거래량을 확 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이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개미들도 그냥 무조건 던집니다. 왜?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잘못 들어가는가 보다. 해서 계속적으로 던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 완전히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음봉을 탁 띄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조종이구나. 장대 양봉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조정이구나. 예, 김한준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장대 양봉 다음에 음봉 거래량 없다. 아, 그것은 어디서 보니까 기술적인 분석에서 조정이라고 하더라. 자, 조정이구나. 그 다음 또 음봉 나와요. 아, 조정이 또 있는구나. 세 번째 음봉 나오고 네 번째 음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시가를 안 깼어요. 아, 그래서 이제는 시가를 깨면 나 도망갈 거야. 근데 시가를 깨지 않으니까 버텨. 그런데 그 다음날 양봉이 쭉 나옵니다. 오,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나는 정말 잘 견뎠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운봉 나오고 쭉쭉쭉쭉 하면서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아, 그래. 또 다시 또 돈 있는 놈들이 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내려 꽂아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래들이 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무조건 뭐 시가를 깨면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잖아요. 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 여기 위에서 놓으면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지점 밑으로 떨어지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여기에서 2분의 1 지점 있잖아요. 2분의 1 지점을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아 거의 다 이것은 확률이 50대 50이 아니라 하락 확률이 60이에요. 60.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뭐 손절한다는 거겠죠. 손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그냥 어떤 데 보니까 뭐 2분의 1 지점 시가를 깨고 내려가면 안 돼. 시가 깨고 내려가면 안 되니까 시가까지는 무조건 견디세요. 버티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것은 100%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100% 잘못된 거예요. 저도 뭐 시가 찍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 때 여러분 견디시라고 하는데 우선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의심을. 내가 이럴 때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아 여기서 손절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손절이라는 생각을 안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코박토큰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한 번씩 거래량 튀우면서 튀어 올라가고 또 거래량 없다가 한 번 또 튀우면서 튀어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튀면서 튀어 올라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전의 흐름과는 약간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여기 신문의 심리선 보면 여기서 올라갈 때 급등하고 그냥 내리꽂았거든요. 여기서도 급등하고 나서 그대로 내리꽂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급등하고 나서 내려꽂을 줄 알았더니 여기서 의외로 버티고 다시 한번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뭡니까? 여기에서는 이전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자,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지금 골드선 위로 빨간색 선이 돌파하기 위한 고개를 쳐들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 시도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매수 시도가 나오는데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된다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정고점에 있는 그 부분을 돌파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앞서서 제가 이 코인 말씀드릴 때 원도 파이낸스 말씀드릴 때 여기에서 정고점을 돌파하면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고점을 뚫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고점, 여기 있는 바로 앞에 정고점을 뚫어낸다면 상당히 좋죠. 근데 여기에 있는 정고점까지 뚫어내준다면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720원에서 1120원 이 사이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1120원을 돌파 후에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이전의 고점인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흐름에서 여기에서 바로 뭐 들어가기는 좀 그래요. 들어가기 좀 그런데 만약에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아니 코박토큰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돌파하고 매수의 시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매수의 시점이 나오면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짧게 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짧게 치고 나오면 거의 한 10%에서 15%좀 많으면 20% 수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게 매수 신호가 정확히 나오는지 십자봉이 정확히 나오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정고점을 어떻게 뚫어내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그 확인이 필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 구간이 정확히 확인이 됐다고 하면 이후에 돌파할 수 있는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이전에 최고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코박토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텔라 루멘입니다.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빠졌어요. 그죠? 많이 안 빠졌습니다. 앞서 봤던 뭐 온도 파이낸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뭐 상승에 했던
예전에 10월달, 11월달 그때부터 상승했던 그 지점까지 빠져 있잖아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는 아예 밑으로 뚫고 내가 버렸고 도지코인도 거의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스텔라룸에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스텔라룸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전고점을 뚫어내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 그 기준봉이 생겼어요. 기준봉이 11월 16일 날 생겼습니다. 11월 16일 날 생겼는데 그때가 저점이 204.9원이었고 고점이 아니라 종가가 310.2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를 이렇게 선을 쭉 그어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확인해 보면 선을 쭉 그어봤더니 이 선에서 정확히 맞고 올라가죠. 자, 신기하게도 맞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준봉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저점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저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골드선 위쪽으로 빨간색 선이 올라가야지 매수 신호가 있죠. 근데 아직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하락 추세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고점과 고점을 이어버리면 이렇게 되고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런 선이 되죠. 전부 다 하향 추세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향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바로 반등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기에서 매수 시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하락 추세의 이 상단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나온다면 분명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4월 6일 날 거기에 시가였던 373원이 이 스텔라 루멘의 단기적인 저항선일 것이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어떻게 뚫어내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만 꼭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면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예요. 고점 찍어서 서울 중구요. 그러면 가까우신데요. 언제든지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찍으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향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세를 할 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남들 같은 경우에는 막 여기서 선을 긋고 저기서 선을 긋고 막 복잡하게 선을 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아니에요. 그냥 고점, 여기에 고점 찍고 쭉 한번 이어보세요. 그 다음에 저점 찍고 쭉 한번 이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아래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향 추세입니다. 빠지고 있구나.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하향 추세고 지금 현재 하향 추세의 상단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향 추세 있을 때 반등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여기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상단을 뚫어낸단 말이에요. 상단을 뚫어낸다고 해서 바로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횡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끌어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왜 횡보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래들이 개인 투자자들과 같이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떨구기 위한 그러한 이런 횡보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횡보의 구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끌어올리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횡보의 구간을 견뎌내야지만이 바로 뭐가 된다?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횡보의 구간을 내가 굳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 있는데 한 달, 두 달 동안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거 견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단 말이에요. 왜? 매수의 신호가 정확히 나온다고 하면 그 매수의 신호도 정확히 들어가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3일에서 4일, 5일 만에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괜히 들어가가지고 힘들게 있을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하향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단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여기서 쭉 이어봤더니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쭉쭉 긋다 보니까 그랬는데 정확히 그어보자면 이렇게 됐습니다. 정확히 그어보자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살짝 이렇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상단을 뚫고 올라온 거예요. 상단을 뚫고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일봉이 이 상단을 이렇게 뚫어내고 올라가야지만이 그게 돌파하는 거지. 여기서 쭉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냥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니까 올라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냉정하게 보시면 좀 지워볼게요. 자, 냉정하게 보시면 이겁니다. 냉정하게 보시면 여기서 저점 찍고 나서 그대로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저점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상단을 뚫어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추세선을 긋는 데 있어서 추세선을 긋고 나서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는데 일봉 자체가 돌파하느냐 아니면 이 추세선이 그냥 내려가다가 그냥 일봉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추세선이 내려가면서 그냥 일봉을 돌파시킨 것처럼 보이느냐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일봉 자신이 자기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성적을 올리려고 그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앞에서 막 한 10명 정도 전화가 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10명이 전화 왔어요. 근데 나보다 더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성적이 아니라 그 학교 석자가 올라가잖아요. 학교 석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석자가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발전이 있습니까? 더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해서 뚫고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해서 30등에서 10등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분명히 반전이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도 똑같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일봉이 자체가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본격적인 상승이지 얘가 뭐 추세선이 그냥 내려가다가 그냥 일봉이 있는데 야 내가 고점 하다 보니까 야 고점이 여기 있는데 네가 거기 있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절대 상승이 아니다. 상단을 뚫어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만원대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 만원대 지지는 받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아래 꼬리로 9천원대까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만원대는 종가를 지켜줄 것이다. 만원대는 지켜줄 것이고 그 위에 너무나 지금 그 저항선이 많아요. 17,930원, 15,430원, 13,620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코인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장이 얼마 안 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급등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건드려주면 팍팍팍 올라요. 그게 위에 상단에 그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7,930원이나 15,430원, 13,620원 모두 다 매물대가 그렇게 두텁지는 않습니다. 두텁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매물대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돌파를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한번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그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한번 눌러주고 또 상승하고 눌러주고 상승하고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뭐 두텁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물대가 조금 많이 있다. 그 부분만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베이비도지입니다. 베이비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 수가 훅 떨어졌어요. 네, 오늘 제가 1시간만 한다고 했습니다. 1시간만. 왜냐하면 2시 15분에 그거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베이비 도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건 트레이딩 뷰인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지금 기준봉이 생겼고 이 기준봉을 중심으로 쭉 이어봤더니 지금 저점을 딱딱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점은 다 만들어졌어요. 저점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저점은 다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충분히 다질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여기서부터죠. 2월달, 3월달, 4월달에 갑자기 거래량들이 확 늘어났단 말입니다. 자, 이제는 뭔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서 저점에서 다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고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다 바닥이 왔기 때문에 이전에 기준봉이었던 이 시가 부분에 왔거든요. 근데 시가를 깨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 그리고 바닥을 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 찍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찍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3, 세 번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세 번 정도 찍어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저점을 더 이상 찍지 않고 바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이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찍었다 이렇게 결론 짓고, 그 다음에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을 지지해 줄 것이고, 일시적으로 아래꼬리 길게 단다고 하면 9,000원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고래들이 그것은 어디까지 내리냐는 고래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아래꼬리 다는 것은 고래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10,000원이라는 것은 종가상으로 10,000원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뭐 아래꼬리 달아가지고 저점이 9,000원까지 내려갔는데 야 9,000원을 못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라도 모릅니다. 제가 XRP 가점에서 4,688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4,688원에서 4,600원, 4,62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냥 4,800원 위쪽으로 쭉 올려놨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그것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래들은 그렇게까지 아예 공포심을 극대화시켜서 거기까지 빠져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600원대까지 뚫고 내려와 버리면 정말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매도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 좀 매물대가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도 기준봉을 중심으로 해서 지키고 있다. 그래서 310원이 단단한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매물대는 373원 정도가 그렇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720원에서 1120원이 단기적인 박스권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의 흐름은 예전의 흐름과는 분명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코박 토큰 같은 경우에 제가 내일과 모레에서도 코박 토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한 번씩 올려드릴 겁니다. 그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여기에서 전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한 번 더 여기서 슈팅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120원을 어떻게 뛰어넘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만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텔룸에 또 있죠. 오피셜 템 코박 토큰에 있고 원도 파이낸스죠. 원도 파이낸스 마지막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원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 11월 12일 날 그때가 기준봉이었다. 그 기준봉의 시가를 절대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자, 4월 7일 날도 거기서 아래꼬리 달긴 했지만 그대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점은 얼마다? 1,064원부터 1,167원 그 안에는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3월 28일 날 찍었던 1256원부터 1347원이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1347원, 1347원에서 1350원이 조금 더 높게 봐요. 원래 그 정도가 저항선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왜 저항선을 높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1347원이 기준인데 1350원까지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1347원에 샀어요. 근데 1347원에 그냥 팔겠습니까? 아니죠. 본전 생각이 아무리 나더라도 그래도 수수료 정도는 떼고 그래도 내가 밥값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1350원까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 보는 것은 거기에서 내가 정확히 1347원 샀지만 그래도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서 사서 이득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그런 부분이 1350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차피 오셔서 하시는 게 제일 낫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내가 혼자 하겠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차트의 설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려드릴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온더 파이낸스처럼 이렇게 십자봉이 나오긴 했어요. 십자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 그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이럴 때는 거의 다 마이너스 5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음봉을 5번 맞잖아요. 그럼 사람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억 원 투자했는데 갑자기 30% 마이너스 30%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5일 만에. 5일 만에 마이너스 30% 되면 여러분 7천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3천만 원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대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저한테 다시 문자 보내십시오. 그러면 팀장님을 좀 바꿔드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하고 그분이 어느 지점에 계신데요? 강남 지점이 맞습니까? 여의도 지점이에요? 강남 지점이에요? 여의도 지점인가요? 아니면 강남 지점인가요? 두 군데서 저희가 총 9개 지점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데는 여의도 지점하고 강남 지점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야미야미님 지금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010-9966-3148로 야미야미 하고 보내주세요. 야미야미 하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야미야미님 하고 그 매칭되는 팀장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어느 지점인지 제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강남 지점이면 제가 평일에 오시게 되면 제가 만나 뵙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일정이 좀 생겼어요. 일정이 좀 출장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따로 지금 하지는 못하고 제가 토요일에 지금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6일에는 제가 참여를 하거든요. 26일엔 참여를 하기 때문에 26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라이브 방송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여러분에게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차트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는 이제 차트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가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뭐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전화번호로 그냥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